안에 테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그 원화 인코딩을 한 게 아니라 레이어의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 원화 인코딩을 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얘가 어떤 최적화를 사용하는지 내부 구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시퀀셜을 만드실 때 input 카테고리 인코딩 우리 여기 카테고리 인코딩이 아니라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 썼던 적 있었죠. 예, 그거와 동일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코드 리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풋이 있고요. 카테고리 인코딩을 사용해주면 원한 인코딩, 그 다음에 임베딩이라고 하는 레이어 클래스를 사용해주시면 단어 임베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연결하고요. 그리고 출력층 연결하시면 됩니다. 모델 서머리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모델 파라미터 개수 계산하는 방법은 타임 스텝이 200개가 있기 때문에 200개의 인풋이 들어와서 200개의 그 곱해지는 가중치가 있을 거고요. 순환망에서 순환돼서 들어오는 그 입력들이 있어요. 숨겨진 입력들이 있는데 그게 8개. 그래서 8개의 가중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셀에는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더하기 1. 그래서 셀 하나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가 전부 209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셀이 8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8을 하시면 전체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델을 설계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모델을 컴파일을 하시는 거죠. 훈련시키기 전에 컴파일을 하셔야 되고요. 컴파일 하실 때 옵티마이저 설정하십니다. 옵티마이저가 기본값은 RMS 프랍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마 우리 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걸 썼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담 이렇게 나올게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문자열로 아담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그리고 아담 이렇게 클래스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셔도 돼요. 호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어, 손실을 무슨 함수로 손실을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손실 함수 계산하는 거는 케라스 로시즈라고 하는 모듈에서 이진 분류일 때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죠. 매트릭스는 평가를 무슨 점수로 평가를 내릴 거냐? 분류 같으면 정확도죠. 정확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바이너리, 애큐러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모델을 컴파일을 하시고요. 이제 모델 컴파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시키기 전에 콜백 두 가지 추가를 할게요. 베스트 모델을 저장할 수 있는 모델 체크 포인트 콜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기 종료를 시킬 수 있는 얼리 스타핑 콜백 두 가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는 헤라스, 그 다음에 콜백스 모듈에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파일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얘만 얘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이거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겠다. 그게 좋겠죠.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면 좋겠다. 여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일 패스는 간단, 지금 원합 인코딩 사용했죠. 그냥 RNN이라고 할게요. RNN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 사용했어요. 그래서 RNN과 원핫 인코딩을 사용한 그래서 케라스 이렇게 붙일게요. 모델이고, 여기에서 save best only. 요거를 tru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델 체크 포인트 콜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조기 종료, 얼리스타 콜백은 페라스, 콜백스, 얼리 스타핑이에요. 얼리 스타핑. 자, 여기서도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거,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는 검증셋의 로스를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몇 번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게 페이션스죠. 페이션스 세 번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까지 기다리고요. 베스트 웨이트를 복원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스트 웨이트를 복원을 해야 좋겠죠. 그래서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 true. 이렇게 해서 체크 포인트 두 개를 먼저 생성하신 다음에 체크 포인트 두 개를 생성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피팅할 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절트는 이렇게 하시고 모델 점 훈련시키는 게 fit. 여기에 x는 이제 우리는 원활 인코딩 되기 전의 녀석을 넣어주시면 돼요. x train sequence, x train sequence. 이거 원활 인코딩 되기 전이죠. 원활 인코딩 되기 전이고 그 다음에 y는 y train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넣었던가요?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볼게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 제가 배치 사이즈를 넣었던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배치 사이즈와 에포크. 그래서 여기에서 배치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 훈련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간 좀 불안정하게 그 수렴할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면 훈련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대신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한 숫자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4개, 32개 뭐 한 요런 정도를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에포크는 일단은 숫자는 크게 만들어 놓고요. 크게 만들어 놓고 대신에 우리는 콜백에 의해서 조기 종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콜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두 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체크 포인트 콜백하고요. 얼리스타 콜백 두 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넘기셔야 돼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거 넘기셔야 됩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우리 이미 나눠놨죠. 나눠놓은 게 X 밸리데이트 시퀀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랑 Y 밸리데이트 이렇게 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 메모리 문제는 없이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GPU 시스템 메모리 사용량하고요. 그다음 GPU 메모리 사용량 이렇게 보이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메모리 터졌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원활 인코딩을 하면서도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제가 난수의 시드를 맞추지를 않았었네요. 난수 시드를 맞추지 않아서 여러분들 결과하고 제 결과하고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난수를 맞췄으면 거의 비슷하게 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사이에 훈련이 끝났네요.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훈련이 끝났고, 에포크가 16번까지 진행이 됐고요. 16번까지 진행이 됐고, 100번 다 실행하기 전에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뜻이고요. 훈련 세대에서의 정확도가 73%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손실은 0.53, 그 다음에 검증 세대세 정확도가 69%, 검증 세대 손실이 0.6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훈련세 전체의 그
정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16번째 에포크에서 마지막 배치로 훈련할 때의 마지막 배치 64개 있죠. 이 64개 샘플에 대해서 정확도란 얘기예요. 전체 훈련 셋에 대한 정확도는 이벨리웨이트로 따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그리고 여기서 숫자를 잠깐 보면은요. 밸리데이션 로스 부분을 보시면 밸리데이션 로스가 여기 0.5784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세 개를 보시면요. 0.5814 얘보다 얘가 커졌죠. 그죠? 어, 여기 밸리데이션 로스 부분을 보시면요. 얘보다 커졌어요. 그리고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얘보다 커요. 여기는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 세 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검증셋의 점수보다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기 종료를 시킨 거, 조기 종료를 시킨 그런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F크 횟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제가 그 하기 전에 옵티마이저가 난수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피팅할 때도 배치 샘플들을 만들어낼 때도 난수를 사용할 거고, 그래서 난수를 사용하는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텐서플로우에서 난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난수의 시드를 우리가 그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실행 횟수나 여기 나오는 정확도나 손실에 대한 그런 숫자들이 조금 다를 수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셋에서의 훈련셋, 훈련셋의 그 손실과 정확도는 evaluate 함수로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 훈련셋 전체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시퀀스로 만든 훈련셋 넘기셔야 돼요. 훈련시킬 때 시퀀스로 만든 녀석을 넘겼으니까. 그 다음에 Y train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evaluate x, y. 죄송해요. 여기 y라고 쓰지 않았죠. 둘 다 키워드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0.54라고 나왔고요. 0.73이라고 나왔죠.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숫자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않습니다. 이유는 얘는 이 훈련셋 전체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측값을 레이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 레이블과 비교해서 계산한 값인 거고요. 여기 있는 정확도는 마지막 에포크에서 마지막 배치 샘플의 정확도만 표시가 된 거예요. 에포크 실행할 때마다 여기 숫자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죠. 여기 이게 쭉 여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때마다 여기 숫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배치 샘플들에서의 정확도와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 훈련셋에서의 손실과 정확도예요.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73%의 정확도를 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검증셋을 보시면 검증셋에서의 현실과 정확도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evaluate로 바로 끝내실 수 있으세요. evaluate x에는 x valid 시퀀스를 주시면 되고 y에는 y valid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손실은 0.578, 그 다음에 정확도는 0.75, 0.7056, 0.705, 71%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 이거는 훈련,
검증셋 전체, 검증셋 5천 개에 대해서 예측값 찾아내고, 예측 확률들 찾아내고, 그 예측 확률들을 가지고서 예측 레이블들을 만들어내고, 0.5 이상이면 1, 0.5 미만이면 0, 이런 식으로 예측값들을 찾아내고, 그 예측값들을 실제 값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계산한 게 0.7 정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활 인코딩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손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함수가 아마 함수를 제가 이 밑에서 함수를 만든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 손실 그래프를 그려보진 않았지만 여기 그 피팅할 때 피팅의 결과가 리절트가 있기 때문에 이 리절트를 가지고서 정확도 그래프도 정확도 곡선도 그릴 수가 있고요. 손실 곡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함수를 만들기 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플롯 이렇게 그릴 수가. 이거 하기 전에 변수를 먼저 만들까요? f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얘는 result가 가지고 있는 f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history는 result 변수가 가지고 있는 history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x좌표로는 f크, y좌표는 히스토리 중에서 로스. 이게 훈련셋에서의 손실이에요. 색깔 파란색으로 할까요? 동그라미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훈련셋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에포크를 x좌표, 그 다음에 히스토리에서 딕셔너리니까요. 벨 로스, 얘가 검증셋에서의 손실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얘는 밸리데이션 손실. PLT.점 범례. 범례는 레전드죠. 레전드. 어, X 레이블은 여기는 에포크 인덱스죠. 에포크 인덱스고 그다음에 Y 레이블 여기는 손실을 그린 거죠. 이렇게 해서 PLT.점 show. 그리드 중간에 그리드 하나 나올까요? PLT.점 그리드. 로스가 이런 그래프가 나왔군요. 플러셋도 로스가 이렇게 계속 잠시만요. X, Y.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얘가 레이블이라고 파라미터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이걸 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잘못 그린 거예요. 레이블이라고. 얘는 앞에 있는 세 개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키워드 방식으로 넘기셔야죠. 이게 손실 그래프 그려. 훈련셋의 손실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내려가고 있고 검증셋의 손실은 내려가다가 같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뒤쪽에 세 개가 전부 다 얘보다 높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 12번이니까 13번째 에포크, 13번째 에포크에서 여기가 베스트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정확도가 그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델이에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했었던 거를 쭉 한번 복습을 하면서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봤고요. 메모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원활 인코딩 수행한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했었던 게,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나씩 또 할게요. 트레인 풀 시퀀스, Y 트레인 풀, 이거를 테스트 사이즈, 랜덤, 스트레이티파이, 이거 코드 똑같네요. 그죠? 사실, 그러니까, 어,
그 전체 훈련 셋이 있는데 시퀀스 100개짜리 타임 스텝 100개를 갖는 시퀀스로 만들었고 그 시퀀스를 훈련 시퀀스하고 밸리데이션 시퀀스 만들겠다는 뜻이고 Y 트레인 풀 타겟이 있었는데 타겟을 훈련 타겟, 검증 타겟 이렇게 나누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쉐입을 보시면 훈련 셋은 2만 개의 샘플과 100개, 한 개의 샘플들마다 100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5천 개의 샘플과 한 개의 샘플들마다 그 100개의 그 타임 스텝을 가지고 있죠. 여기 요 시드 설정하는 시드를 설정하고 시퀀셜을 아까랑 모양 똑같아요. 시퀀셜 아까랑 모양이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가 임베딩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임베딩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바뀌었고요. 이거는 인코딩 할 때 몇 개 쓰겠다? 인코딩 할 때 인코딩 값 16개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플 RNN 유닛 8개로 만들었고요. 댄스층 유닛 1개짜리 시그모이드 출력을 하는 출력층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 서머리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2,000개가 나오는 이유는 200개의 단어를 단어 하나하나마다 16개씩 실수들로 그러니까 정수 한 개를 16개의 실수로 변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모델 파라미터가 16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본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이제 16개의 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플 RNN으로 들어오는 게 정수 100개짜리 정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6개짜리 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순환 셀에서 순환되는 게 8개가 있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1개가 있어서 그래서 순환 셀 하나에 대해서 16 더하기 8 더하기 1만큼의 모델 파라미터가 필요하고요. 똑같은 셀을 지금 여기서 8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8 이거 해주시면 모델 파라미터가 200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그 우리가 워드 임베딩을 사용할 때 훈련되는 모델 파라미터는 3,409개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원합 인코딩을 할 때는요. 원합 인코딩을 할 때는 어, 1681개군요. 1681개. 그 워드 임베딩 때문에 많아지긴 했네요. 워드 임베딩 때문에 많아지긴 했는데 심플 RNN만 보면 심플 RNN 요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는 모델 파라미터가 1672개. 그런데 그 여기 워드 임베딩을 사용할 때는 여기가 200개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가 많아지긴 하지만 그 임베딩 계층에서의 모델 파라미터가 생기긴 하지만 심플 RNN에서는 계산해야 될 모델 파라미터가 적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해서 본 거고요. 그래프로 레이어를 본 거고 이제 모델은 똑같죠. 이제 모델 만들었으니까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로스 매트릭스 설정해서 모델을 컴파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콜백들을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을 시키죠. 여기 배치 사이즈나 FQS는 똑같이 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가 지난주랑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네. 에포크가 더 일찍 끝났어요. 7번째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 네 번째 에포크 점수가 검증 세대에서 점수가 제일 낮다는 얘기. 0.562 있죠? 56에서 57로 커졌죠? 그 다음에 569죠? 그 다음에 571이죠? 그러니까 얘보다 다 커요. 그래서
여기가 최적의 모델인 겁니다. 여기가 최적의 모델인 거고, 여기서는 함수를, 아까 이런 반복되는 코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으니까 함수 만들고 그 함수를 그려본 거예요. 그 함수를 그려보고, 약간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훈련세 계속해서 낮아진다. 그 다음에 검증셋 따라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훈련시켜 봐도 여기가 계속해서 손실이 늘어나기만 할 거다. 그래서 여기가 최적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F급 횟수가 훨씬 줄었죠. F급 횟수가 훨씬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여기서는 직접 하나씩 다 계산했네요. 프리딕트로 예측값 찾고 그 다음에 그 예측값을 가지고서 레이블을 우리가 직접 계산하고 0.5보다 크면 1이다, 0.5보다 작으면 0이다 이렇게 예측값을 직접 찾고 그래서 레이블 찾고 실제 값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정확도다. 어, 그리고 검증 셋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얘가 정확도다. 그래서 훈련 셋에서 73%고요. 그 다음에 검증 셋에서 71%. 아까 숫자 잠깐 좀 비교해 보시면 원하드 인코딩 부분 보시면은요. 여기 원하드 인코딩 보시면 73%, 70%였어요. 그죠? 훈련세 73%, 검증세 70%였었는데, 우리 여기서 보시면, 조금, 훈련세 73%, 검증세 7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측값을 먼저 찾고, 레이블 찾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아래는 모델에서 evaluate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어, x train sequence 이용하시면 x train full을 x train sequence 잠깐만요. 여기 변수 이름 어떻게 되죠? 변수 이름 좀 헷갈려서. 여기서는 x train, y train 이렇게 있군요. x train, y trai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x train, 그다음에 여기는 y train. 여기 73.4, 73.4 이거 같아야 돼요. 이거 다르면 안 돼요. 그거랑 손실을 같이 볼 수 있죠. 손실 같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R에는 1번, 그 다음에 evaluate. 여기서는 X validate. 이거 쓰시면 되고, Y validate. 이거 쓰시면 여기 71.2%, 71.2%라고 하는 거 똑같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직접 예측값을 찾고 예측값으로 레이블 직접 계산해서 계산한 정확도나 이밸류에이트가 계산해주는 정확도나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는 우리가 단어 개수를 좀 늘려보자. 단어 개수를 200개만 해가지고 점수가 안 좋았던 건 아닐까? 어, 어, 그런 걸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인베딩 하는 것도 16개가 아니라 32개로 해보자. 그 다음에 순환망의 셀 개수도 8개가 아니라 32개로 해보자. 그럼 훈련하는 모델 파라미터도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훈련하는 모델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면 점수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던 부분이 이 연습 문제로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거 지난주에 다 했었죠. 그래서 로드 데이터를 다시 했어요. 로드 데이터를 빈도수가 빈도수 500위까지 영화 리뷰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500개까지를 토큰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다시 로드를 했고요. 모양이 바뀌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패드 시퀀스는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시퀀스로 만들어주고 타임 시퀀스로 만든 거죠. 어, 리뷰들마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 개수가 들쭉날쭉하니까 그 들쭉날쭉한 거를 똑같은 크기의 타임 시퀀스로 똑같은 타임 스텝을 갖는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게 패드 시퀀스.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100개까지 100개의 타임 스텝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만든 거고 이제 100개의 타임 스텝을 갖는 시퀀스를 훈련, 검증, 훈련 타겟, 검증 타겟 이렇게 나눈 거고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2만 개 샘플, 100개의 타임 스텝, 5천 개 샘플, 100개의 타임 스텝. 그런 다음에 시퀀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시퀀셜은 임베딩, 워드 임베딩 사용한 거죠. 여기서 인풋의 모양이 500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때 몇 개짜리 가져왔으니까 500개짜리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인풋의 모양이 여기 500이고요. 아웃풋은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워드 임베딩을 8개, 하나의 정수를 8개의 실수로 임베딩을 할 거냐, 하나의 단어를 16개로 임베딩, 16개의 실수로 임베딩 할 거냐, 32개의 실수로 임베딩 할 거냐. 그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된 어휘가 몇 개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정하기 나름. 그 다음에 순환층에서의 셀의 개수를 32개로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과대적합을 좀 줄여볼까라는 의미로, 사실은 여기서는 과대적합이 크진 않지만 한번 넣어 본 거고요. 마지막 출력층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를 본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과정은 컴파일하는 거 똑같이 컴파일했고, 콜백들 똑같고요. 피팅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훈련, 훈련 타겟, 배치 사이즈, 에포크, 콜백 2개, 그리고 검증할 때 사용할 데이터.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죠. 계산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전체 훈련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18,113개를 찾습니다. 여기 임베딩 하는 개수가 많아졌고요. 심플 RNN의 셀의 개수가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역시나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났고 네,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지난주랑 또 모양이 살짝 다른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여기가 최소 검증셋에서의 손실 최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3번 기다린 거죠. 한 번, 2번, 3번을 기다렸는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과대적합만 늘어나고 있죠. 과대적합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맞다. 에포크 4번에서 끝난 겁니다. 0, 1, 2, 3이니까 네 번째 에포크에서 끝났어요. 네 번째 에포크에서 끝났고 여기서 정확도 훈련 셋, 그 다음에 테스트 검증 셋 정확도 계산해 본 거죠. 여기서도 잠시만요. 임펄트 여기 임펄트 그 다음에 얘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시면 되죠. 훈련세 79%까지 나왔고요. 검증세 76%까지 나왔습니다. 어, 아까 그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가 적을 때와 비교해 보시면은요. 71%가 나왔죠. 네. 훈련세 73% 나왔고요. 아, 적어둘게요. 훈련셋에서는 73% 정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검증셋에서 밸리데이션에서 71%가 나왔어요.
71%가 나왔는데 지금 모델 파라미터들이 많아졌죠. 예, 모델 파라미터들이 많아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79%, 73%가 79%로 늘어났죠. 71%가 76%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신경망의 셀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다음에 워드 임베딩에서 임베딩의 개수를 좀 더 늘려줄수록 정확도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실행시키면서 지난주에 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메모리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원활 인코딩을 레이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잘, 잘 되시죠? 이 RNN의 개념을 아셔야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LSTM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LSTM에서 왜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느냐,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훈련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모델을 만들고 RNN 대신에 다른 클래스 사용해서 컴파일하고 피팅하고 그다음 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똑같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타임 스텝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과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주에 한 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좀 해봤고요. 해봤고.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40분에 LSTM에 대한 얘기,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